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마저 놀림받는 시기에 향후 알트코인들이 꼭 갖춰야 할 생존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비트코인마저 팩트 폭력을 당하는 굉장히 힘든 시기로 보입니다. 아픈데 소금 뿌리는 대표 언론사 중에 하나가 바로 블룸버그인데요. 자, 이들이 비트코인은 녹아내리는 얼음과 같다. 특히나 현금 흐름을 내지 못하면서 투자의 매력도가 크게 떨어졌다라고 팩트를 기반으로 이렇게 나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 가격도 떨어져 있으니까 더 우리에게 힘들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즉, 돈을 잘 벌지도 못하고 들고 있어도 이자나 배당도 주지 않으며 변동성마저 높은데 이걸 누가 들고 있겠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비교 대상으로 30년물 국채 금리, 이게 지금 한 5% 정도 되거든요. 근데 국채는 아시겠지만 거의 무위험에 가까운 수익률입니다. 국채와 비교해도 비트코인은 써먹을 데도 없고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 써먹지도 못하고 이자도 안 주고 너를 도대체 왜 사야 됐느냐. 이렇게 우리를 지금 아프게 하고 있는데요. 하나 재밌는 사실은 상승장이 오면은 이 말이 싹 바뀔 겁니다. 워딩이 싹 바뀌면서 비록 내재 가치는 없지만 희소성이 있는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는 지지철 금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다시 금 얘기를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겠죠. 근데요, 그들의 의견이나 그들의 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시점이 온 것 같아요. 만약에 그들의 말에 논리가 맞다면요, 반대로 지금 기관들이 뭘 요구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 코인에게도 이제는 과거처럼 꿈과 희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 잘 벌어? 이자 배당 줄 수 있어? 너 어디다 써먹을 수 있어? 주주 환원, 주주들에게 뭐 해줄 수 있어? 이런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도권으로 지금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근데 제도권에선 지금 AI라고 다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성과가 좋고 실적이 받침되는 것만 올라가고요. 실적이 형편없으면 빅테크든 뭐 스페이스X든 테슬라든 상관없이 거기는 하한가가 없습니다. 수없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그 타이트한 기준이 드디어 우리 자산들에게도 코인 자산에게도 들어간다. 왜냐하면 제도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관이 원하는 코인의 기준, 요구사항을 계속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연장선 중에 하나로 비트와이즈 매트 호건 CI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인 시장은 수익을 내는 돈을 잘 버는 토크노믹스가 좋은 프로젝트 위주로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벌써 한 세네 번째 강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6개의 코인을 대표 예로 들었는데요. 첫째는 하이퍼리퀴드, 두 번째는 펌프펀, 요거는 밈코인을 발행하는 플랫폼이다 보시면 되고요. 유니스왑은 탈중앙화 거래소죠. 최근에 로빈후드랑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힘든 시기에도 나름 성과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에이브는 대출 시장, 그리고 앱토스, 솔라나 등은 모두 발생하는 수수료를 바이백, 다시 그들이 되사가거나 토큰 소각에 활용되고 있다. 토크노믹스를 좋게 하고 있다. 주주 홀더들을 우대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해당 토큰들의 가격에는 이런 것들이 반영돼 있지 않다. 즉, 지금은 코인 시장이 엉망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거나 없거나 다 같이 떨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이 기준을 두고 월가나 기관에서 재평가할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재평가해야만 될 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요. 사실 규제는 없었지만 알트코인을 이렇게 한 방에 좀 해서 돈을 크게 벌기가 오히려 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뭐 마케팅을 통해서든 뭐든 많이 늘어났다. 코인이 잘 팔렸다. 아, 잘 팔았네. 굿 하면서 이 사이클이 통했어요. 꿈과 희망만을 가지고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해도 통했는데 현재도 그렇고 미래로 갈수록 매출이 올랐네. 아, 그러면 그 오른 매출로 홀더들에게 뭐 해줄 수 있어? 바이백 할 거야? 소각할 거야? 이자 줄 거야? 어디 써먹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요, 대전에 성심당이라는 빵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는 정말 싼 빵을 일시적인 게 아니라 수십 년째 계속 제공을 하니까 대전하면 그냥 성심당이잖아요. 휴가 지금 뭐 덥고 하더라도 막 줄을 서 있다고 하는데 그런 높은 기준이
코인에도 앞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알트코인들이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매트 호건 CIO가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6개의 코인이 있었죠. 그 내용을 일단 살펴볼 텐데요. 이거는 매트 호건의 트윗 본문을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상당히 긍정적인 편향적인 평가를 했음을 감안을 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서 한번 팩트는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하이퍼 리퀴드부터 보면 수수료의 97%가 매입에 사용됩니다. 숫자는 팩트입니다. 숫자는 다 팩트예요. 그래서 하이퍼리퀴드가 그 힘든 시기에도 그렇게 잘 나갔던 게 이 이유겠죠. 그리고 펌프펀은 수익의 50%를 소각을 시켜버리더라. 뭐 이것도 대단한 얘기고요. 숫자는 팩트예요. 그리고 유니스왑도 한 1억 달러 정도의 유니스왑을 소각을 시켰고 수수료를 이렇게 태우는 거를 좀 활성화를 시키고 있다. 에이브도 자동 매입을 하고 있고 앱토스도 기존 대비 수수료를 소각을 10배 정도 늘릴 거다. 그리고 솔라나도 현재 무슨 제한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수수료 소각을 12배에서 많게는 14배까지 증가시킬 예정이다. 근데 아직 이게 재평가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제가 한번 AI를 여러 번 돌려서 한번 팩트를 체크해 볼 텐데요. 파란 선을 제가 그어놨죠. 그 위쪽은 진짜다. 왜냐하면 숫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장된 게 전혀 없고 아래쪽은 조금 기대감이 섞여 있는 전망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퍼리퀴드는 수수료의 97%를 다시 하이퍼리퀴드를 사는 데 쓰고 있죠. 그러니까 가격 방어가 생각보다 잘 되는 겁니다. 진짜다. 다만 하이퍼리퀴드의 거래량이 줄면 뭐 매입도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리고 2순위, AI가 순위를 매겼어요. 에이브가 2위더라. 왜냐하면 수익 전액을 매입하는 것도 진짜다.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하니까 신뢰도가 높다. 다만 바이백을 하는 규모가 하이퍼리퀴드보다는 조금 작다. 그렇지만 요거는 지금 잘 굴러가고 있는 사이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3번, 4번부터는 조금 기대감이 들어가 있다. 왜냐하면 유니스왑도 최근에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아까 1억 달러 정도를 소각을 했다는 건 초기 소각이었다. 과거 보상용 일회성 이벤트였다. 그리고 지속적인 소각 규모는 하고는 있지만 이더리움 등 대형 체인에 비해서 크지는 않다. 근데 다른 것들에 비하면요. 이 정도 하고 있는 코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펌프펀도 50%를 그러니까 매출의 50%를 소각시켜 버린다. 잘하고 있어요. 훌륭한데, 과거에는 100%였다가 이게 축소를 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오히려 후퇴를 한 거다. 그렇지만, 그래도 대단한 거다. 그리고 앱토스는 기대감이 과다하다라고 했는데요. 10배 인상이라는 게 우리 뭐 CPI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치가 낮으면 그냥 뒤에가 엄청 높아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기준점이 너무 낮았다. 거의 소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거 비교해서 10배라고 하니까 엄청 커 보이는데 소각량은 좀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솔라나는 제안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제 기억에 8월 18일쯤에 투표를 할 겁니다. 지금 유일하게 통과가 안 된 제안을 미리 매트호건이 들고 왔다. 이거 만약에 이 제안이 되더라도 14배가 올라가더라도 소각량이요. 순 발행량은 여전히 인플레다. 뭐 요거는 감안을 해야 된다. 그럼에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런 거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가 앞으로 큰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주주환원, 수익 나눠줘, 뭐 이자 나눠줘, 배당 줄 수 있어. 그래야지만 기관들과 월가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요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 앞으로 없는 곳들은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제도권은요, 그들의 시각으로 우리 코인 시장을 벌써부터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애들은 가라,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코인 뉴스를 보면서 좀 깜짝 놀란 뉴스가 있는데요. 한 달 매출이 200만 달러 이상의 최근 한 달 기준으로 이 200만 달러 이상 매출을 벌인 코인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41개였다. 이제 이들을 돈 잘 버는 걸로 드디어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압도적인 1위와 2위는 테더랑 서클이죠. 그래서 이 둘을 합친 돈 번 거 합치면 3위부터 그 42위까지, 41위까지 합친 그 돈 번 거보다 1위, 2위가 더 돈을 잘 벌더라. 야, 테더 서클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기서 왜 놀랐느냐? 여기 이 명단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인 회사, 순수 코인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다 대부분 플랫폼이라든지 뭐 그레이스케일이나 피델리티처럼 자산운용사거든요. 근데 그들마저도 지금 일반적인 회사 기준을 들고 와서 몽땅 그냥 보면서 너네 돈 잘 벌어? 즉 코인과 플랫폼, 뭐 자산운용사 이런 회사들을 같은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뭐 코인 만드는 회사는 다르다 이게 전혀 없죠. 똑같은 매출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런 시대가 드디어 와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위부터 15위까지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뭘로 이렇게 돈을 잘 버느냐, 그리고 투자 가능한 코인이나 뭐 주식이 있는지를 제가 한번 나타내 봤는데요. 테더와 서클은 국채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 1위, 2위는 이자를 엄청나게 국채를 얼마나 들고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요걸로 거의 대부분 벌고 밑에는 그냥 대부분 수수료다. 대부분 회사기 때문에 플랫폼이고 수수료로 번다. 그레이스케일이나 피델리티는 운용 보수가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아무튼 뭔가로 벌어라. 돈을 잘 벌어야 된다. 이자든 수수료든 운용 보수든 지금 하나의 기준으로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회사, 뭐 코인은 뭐가 있을까? 테더는 뭐 USDT 말고는 투자할 수 있는 게 없을 거고요. 서클은 서클이라는 주식이 있죠. 그리고 캔톤 지금 뭐 돈을 꽤나 많이 벌고 있네요. CC 뭐 업비트에도 있는 그 코인 맞고요. 펌프펀은 펌프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그 업비트의 코인이 있고 팍소스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랑 금 상품인데 뭐 우리가 보통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주피터는 솔라나의 그 탈중앙화 거래소 그 코인 맞습니다. 그리고 시큐리타이즈도 SECG라는 주식 티커명이 최근에 상장이 됐는데 손실을 많이 봐서 최근에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RWA 시대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성은 엄청 크긴 한데 저는 계속 관심 종목에 넣고 뭐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지켜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꿈과 희망은 이제 롯데월드에서밖에 찾을 수 없다. 코인 입장에서는 그 높은 기준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할 것이고 일단 벌어서 증명을 해라. 그쵸? 그래서 기관들도 아마 눈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기관들의 눈치, 그들이 뭘 원하는지 AI 주식들과도 경쟁을 해야 되고 제도권에서 생존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니면, 그러니까 수익을 잘 벌고 주주를 이렇게 대우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면 다른 하나의 또 조건이 있긴 합니다. 이미 기관들이 채택을 하고 수요를 많이 쓰고 있고 이게 빵빵하게 있으면 비록 돈을 지금 못 벌고 있고 하지만 앞으로 엄청나게 벌 수는 있겠죠. 기관들 월가가 제도권이 이미 채택을 했다면 그건 예외일 수 있다. 그거를 제가 나름대로 한 11개 정도를 다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물론 앞서 뭐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1위부터 4위까지는 그냥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 4대 천왕이죠. 이들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뭐 ETF도 20개 이상 나와 있고, 뭐 이더리움도 RWA에서 이미 뭐 엄청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뭐 리플이나 솔라나까지는 이견이 없다. 그냥 채택이 됐고 앞으로도 생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이 밑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5위가 의외로 스텔라입니다. 스텔라는 지금 DTCC 예탁결제원에서 2027년부터 쓸 예정이라고 이미 발표가 나왔었죠. 거의 채택이 됐다. 그래서 리플보다도 오히려 조금 방어력이 뭐 최근 몇 달 조금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체인링크도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 쓸 예정이다가 아니라 이미 DTCC나 스위프트에서 채택이 됐고 파트너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독보적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오라클 기능이. 그리고 헤데라도 뭐 구글, IBM, 보잉에서 쓰고 있고 트론도 테더의 USDT 고속도로로 어마어마하게 밀어주고 있으니까 이미 채택이 끝난 거죠. 아발란체도 블랙락 시티, JP 모건 등의 맞춤형 고속도로로서 잘 나가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자랑 소각량도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자를 많게 주든 조금 주든 소각이 많든 적든 아무튼 이게 있고 없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아발란체도 조금 작긴 하지만 소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온도는 RWA의 대장으로서, 그러니까 이 온도도요. 아마 앞으로는 기관 눈치 봐야 될 겁니다. 지금은 뭐 토큰화의 대장으로서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해? 홀더들에게 뭐 주는 게 없는데 앞으로는 아마도 고민을 하고 눈치를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캔톤, 아까 보셨겠지만 돈을 잘 벌고 있고, 이미 DTCC에서 채택을 했기 때문에 뭐 11위 정도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의 이들은 시가총액도 높고 최상위권에 있는 포식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들조차도, 이들조차도 기관의 눈치를 봐야 한다. 저는 최근에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뭐 작게나마 강세를 보였던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자도 주고 비트코인보다 활용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의 눈치, 이익 줄 수 있어, 소각할 수 있어, 바이백 할 거야, 배당할 거야, 뭐 이런 주주 환원, 요런 눈치를 아마 이 큰 이제 코인들도 앞으로는 봐야 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좀 맺어 볼 텐데요. 꾸준한 생존자가 저는 1%에서 2%의 그 소수의 실력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내가 생존을 해야, 그리고 꾸준히 해야, 뭐 생존을 해야 실력자로, 그리고 돈을 벌 수 있겠죠. 제가 주위에서 투자, 뭐 사업, 유튜브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을 종종 접하게 됐는데요. 저보다 훨씬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실패를 했는지 가만히 들어보면요. 두 부류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쉽고 빠른 성공을 초반에 거두신 분이 첫 번째 부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누구나 거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거쳐야만 하는 1년, 2년, 3년의 인내의 시간을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 버리시더라고요. 가격이 원할 때 오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업도 원할 때 대박이 나고 승진도 제때하면 딱 좋을 텐데요. 신기한 거는 이상하게도 마음먹은 대로 안 될 때 공부하고 몸부림쳤던 그 흔적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를 오래 생존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려도 괜찮으니까 생존할 수 있는 나만의 원칙, 포트폴리오를 오늘도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